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이곳에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이 시대의 각 분야의 왕으로 키워 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학업의 이 일에 있어서 학업을 정복하고 정말로 이 시대의 아버지 서밋으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붙였던 습관이 바꿔지고 하나님 체질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수들에게 전해온 공부의 비기가 있었으니 다른 방법은 없었고요. 그저 꾸준히 했어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전국 1등 신공의 비기는 이것이다. 쭉 학교에서 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종합편되시겠다. 학교 공부 위주로 하고요. 교과서 위주의 공부에 참고서를 보충하는 정도로 하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 아는 이야기, 이것이 진정 비기란 말인가? 혜진 양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갖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성적은 늘 아이들을 따라다닌다. 우리나라 청소년 공부 많이 한다. 학교 수업에 밤늦도록 자율학습. 그것도 모자라 학원도 다닌다. 하루 중 공부 말고 하는 일이라곤 잠밖에 없는 생활. 사교육도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한다. 하지만 그만큼 공부도 잘할까? 수학 성취도로 비교해봤다. 공부 시간은 2배. 하지만 성적은 핀란드보다 못하다. 효율성이 절반밖에 안 된다.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은 안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의 공부 시간을 따라가보자. 고등학교 수업 시간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는 듯 보이는데 귀이 들어오는데 살금살금 내려와 눈썹 밑에 모여들어 우리 자기 잠드네 새근새근 잠드네. 매일같이 학교 오면 잠자고 아침에도 잠자고 그냥 졸려서 잠이 계속 와갖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중학생의 가정생활이다. 일단 가방부터 놓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컴퓨터다. 즐거운 마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완전 몰입하여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한다. TV와 컴퓨터를 동시에 하는 멀티플레이 기술을 선보인다. 이 학생 집에 와서 하는 첫 마디는 내 컴퓨터입니다. 문화생활도 컴퓨터로 즐긴다. 사이버상에서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이분. 아까 학교에서 졸던 고등학생이다. 게임할 때는 절대 졸지 않는다. 이쯤이면 늘 등장하시는 분이 있다. 야, 이거 다 했나? 어? 6월 10일에도 다 했나? 영어도 안 하고 다 했나? 나중에는 어딨노? 지금 하고 놀아라, 나는 엄마가.
이 시간은 이쪽으로 돌리면 오늘 5페이지 다 했나? 아니요. 영어 단어. 아니요. 해라 안 하나 그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2시 50분. 지금 다 보고 있을 시간에 하우스 다 했나? 일단 방에는 들어왔는데 뭘 할지 모르겠다. 정신 집중을 위해 청소부터 한다. 늘 세상용 빗자루를 꺼내 청소를 한다. 시간은 흘러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꼼꼼하게 치운다. 이제 공부를 한다. 공부할 과목은 국수 사조. 국수건 국사건 책을 꺼내 공부를 시작한다. 하다 보니 다른 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편 그 페이지에서 한 장도 넘어가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에 필기구로 박자를 맞춰본다. 그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 책으로는 공부가 안 된다. 또 다른 책으로 공부하려고 한다. 아니, 책이 좋을까? 책 고르다 시간 다 간다. 뭔지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늘따라 문자도 안 오고. 놀자고 친구에게 문자 보내고는 단문자를 기다리며 시간을 때운다. 혼자서 좀 진득하게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요즘 아이들 학교, 학원, 과외 많이 배우는데 제 것으로 만들 습시간이 없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떨까? 전교 1등 찾아가 본다. 사교육 한 번 하지 않고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허소애. 전교 1등도 잠은 잔다. 일어날 때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한 번에 일어난다. 30분 만에 밥 먹고 교복 입고 학교 갈 준비를 마친다. 등교 시간은 8시지만 20분 먼저 도착하도록 여유를 가지고 집을 나선다. 등교길에는 매일 영어를 듣는다. 한다. 아침에는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다. 수업 시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해서 듣는다. 소희는 수업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수업 시간에는 일단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절대 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졸고요. 쉬는 시간,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전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수업 복습은 이 5분으로 충분하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옷 갈아입고 공부를 시작한다. 소혜는 학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한다. 집에서 하면 아무래도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 절대 집에 있을 때 침대 놓지 말고요. 좀 집에 있더라도 밖에 나가는 것처럼 불편하게 옷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잠이 오면 일어서서 놀리세요. 푹신한 의자 말고 일부러 불편한 의자에 앉아 불편한 청바지를 입고 공부한다. 그래야 쉬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발에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구부려의 영도를 대부분 차지한다. 전교 1등 비법 하나. 암기 과목은 책을 읽으면서 녹음을 한다. 녹음한 내용을 다시 이어폰으로 들으며 눈으로 책을 다시 읽는다. 한 번에 3번 공부하는 비법이다. 공부가 불편해 보이는 대루기에 비해 너무 자연스러운 소혜. 처음에 좀 귀찮고 그렇긴 한데요.
계속 하다 보면 단련이 돼서 안 하면 이상해요. 좀 밥 안 먹은 거 좀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안 하면. 두 아이의 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어가 습관이 아닌 사람과 영어가 습관인 사람에게 영어 단어를 구분해내는 실험을 했다. 영어 단어와 단순 알파벳 조합을 골라내 마우스로 표시한다. 에미즈가 촬영한 뇌의 영상, 붉은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가 습관이 아닌 사람의 뇌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습관이 된 사람의 뇌는 거의 일을 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이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뇌를 많이 써야 되니까 힘이 들다고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된 사람은 뇌를 조금밖에 안 쓰고 빨간색도 아니에요. 거의 힘들이지 않고 조금의 뇌만 써도 이게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예습 복습 이렇게 하는 거 체크하는 거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3달 정도 되면 이런 상태가 되어서 아까 그 여학생처럼 밥 안 먹은 것처럼 이상하고 자꾸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머리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뇌는 작은 움직임으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일을 자기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서 나의 습관이 됐다. 그렇다면 그 일은 뇌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많은 능력을 동원하고 사실 의도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일을 뇌의 일정 부분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가 습관이 안 된 대륙의 뇌는 소희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니 힘들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뇌는 일을 점점 더 적게 하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한다. 공부가 쉬워지는 것이다. 여기 일본을 뒤흔든 학습법이 있다. 다리가 없다. 기영이 평소에 저희 반에서 지각 제일 많이 하는 학생이고요. 벌금도 기영이가 제일 많이 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자고 공부는 맨날 한다고 하는데 말만 잘하면 입학식 때 꽃난 김현중 머리를 하고 올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많은 기영이. 친구를 좋아하고 노는 것이 좋다. 공부는 따분하다. 과연 이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도와줄 전문가. 공부 습관. Es war auch kein Problem. Und hat wirklich Spaß gemacht, dass er 한 팀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의 성향 등 추상적 내용의 보고서를, 다른 한 팀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액수나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 추상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A팀의 여성. 오늘 그녀는 사전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으로 도서관에 나왔다.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하다. 한참을 고민하던 이 학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과제를 포기했다. 반면 B팀에 속한 이 학생은 10가지 과제 중 쇼핑몰에서 쇼핑하기를 선택. 1. 컴퓨터를 켠다. 2. 물건을 찾는다 등 구체적 내용의 사전 보고서를 단번에 완성하고 제출했다. Also ich hatte die konkrete Aufgabenstellung und habe die eigentlich direkt erledigt innerhalb des nächsten Tages, weil dann ist es mir noch alles präsent und ich konnte das problemlos erledigen und es war auch kein Problem. Und hat wirklich Spaß gemacht, war sehr einfach.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그룹이 추상적인 계획을 세운 그룹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과제를 해결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팀, B팀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A팀한테는 과제를 주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걸 주지 않고 추상적인 과제를 줬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서를 써가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B팀한테는 구체적으로 과제를 준 거야.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서 컴퓨터로 살 수 있습니까? 또 어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과제를 주었을 때는 이 사람
사람들이 일주일내로 과제를 해결해서 냈다는 거지. 추상적으로 한 사람들은 21일이나 걸려도 그 과제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왜 했냐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추상적으로 7시에는 영어, 뭐 8시에는 수학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추상적인 계획이라는 거지.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오늘은 수학 몇 단원, 몇 쪽부터 몇 쪽, 몇 문제, 영어는 몇 단원, 뭐 영어 단어 몇 개, 수거 몇 개, 그리고 몇 쪽부터 몇 쪽 해석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면 이렇게 쉽게 스트레스 안 받고 과제를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스케줄과 시간 계획표를 짤 때 구체적으로 짜야 효과적이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아까 계속 졸든 그 남자 고등학생이 이제 정말 공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시험 보기 6주 전에 계획 세우고 5주 전, 4주 전, 3주 전 해가지고 계획표를 이렇게 큰 그 아웃라인의 계획표를 세워놓고 또 구체적인 계획표를 세워서 실천을 한 거죠. 이 학생이. 미래의 꿈도 구체적인 계획으로 준비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이 학생이 문 작가님 잘 문서예요. 네, 반가워요. 네. 집에서 롤모델에게 물어볼 질문을 미리 자기의 미래가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런 계통에 있어서 이렇게 작가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야. 그래서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인데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편지도 써달라고 하고 책상에다 붙이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여학생이 롤모델을 만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이 없는 거야. 구체적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인생의 로드맵을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정확하게 정해서 오늘 한 달 동안에 뭘 하고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고 1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향해서 오늘 하루에 뭘 할 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야. 그래서 천문학자를 찾아가서 이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많은 조언도 듣고 이렇게 와서 이제 구체적인 꿈을 정했어요. 이 아이도. 잘 듣고 수업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 시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애들이 좀 싫어하고 그랬었는데요. 이해력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그런 자세가 많이 길러졌으니까 개념 같은 거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대다수 학생들은 자기에게 딱 맞는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순간 그 학생의 수준을 알게 되고 선생님이 그때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질문이라는 습관은 수업을 이끌어가는 습관인 거죠. 자기에 맞춰서. 기영이의 수업 기본 자세다. 팔은 절대 밖으로 안 나온다. 필기구도 무척 한가하다. 하지만 이분은 말한다. 써야 한다고. 일단 서류들에다가 그 다음에 캘린더 채로 파일을 넣어놓고 예전에는 저기 메모들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메모를 했는데요. 뭐 운전하다가도 메모하고 목욕하다가도 메모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놓는데 그게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가방의 메모 무게가 10kg 정도 되더라고요. 수업 중 필기를 열심히 하는 소혜. 필기는 또 다른 효과도 있다는데. 졸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공부에 관련 없는 것도 전부 다 받아 적으면 잠이 좀 깨요. 자기 사고를 넣어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인터랙트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땅만 보던 소윤이. 이랬던 소윤이가 변했다. 3주 후 소윤이는 지금 수업 습관을 들이는 중이다. 살아있는 표정, 꼬박꼬박하는 필기. 그러다 보니 할 말이 생긴다. 해상교통 유리. 그러니까 가까워서 그렇지 그죠? 유럽하고 가깝기도 하고. 아메리카. 이제는 질문도 한다. 그러면 아메리카부터 해가지고 노동력이 부족해진 다음에 아프리카 가시죠. 수업 습관을 바꾸자 수업이 재밌어졌다. 모두들 쉬는 시간, 소희는 바쁘다. 쉬는 시간에요.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수업했던 걸 그러니까 빨리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억이 되게 잘 남거든요. 배움 즉시 하는 복습의 중요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1시간 후면 기억은 절반 아래로, 8시간 후부터는 10%의 기억만 남는다. 하지만 배움 즉시 복습을 하면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40% 정도 남게 된다. 복습을 2번 하면 어떨까? 오래도록 남는 기억은 60%로. 거기다 한 번의 예습까지 더해지면 80%가 남는다. 자, 이래서 예습이 효과가 있습니다. 예습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걸 혼자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습할 때는 120의 이 내용이라면 40도 안 되게 이 정도밖에, 그러니까 예습하는 책의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 예습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야 돼. 다 내용을 알게 되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내용을 파악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또 이제 복습을 하고 또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하고 수업 집중하고 직후 복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덜 잊혀지고 훨씬 오래 남는 것이다. 직후 복습 습관은 대록이가 제일 열심히 실천했다. 대록이는 방금 배운 수학 문제를 쉬는 시간 내내 풀었다. 아이들이 습관을 익혀갈 동안 아이들을 도와줘야 할 답은 알지만 이분인데 이번에 81점이 평균이 얼마 오른 거야? 20점. 그렇지. 평균 20점. 스스로도 놀란 결과였다. 하도록 하고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와서. 제가 이걸 한다 해갖고 이게 성적이 오를까 많이 의심했었는데요. 이대로 하니까 학원 마치고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2시간 이상 들이니까 뭐 그날 있었던 과목에 복습도 하고 해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시험 본 후 기영인 지배와 오답을 풀었다. 복습이랑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아직 제 몸에 다 배어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몸에 익혀서 제가 열심히 하고 이제 제 목표가 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꿈을 이루고 싶어요. 대록이도 성적표가 나왔다. 거의 전과목 상승. 부엌에서 과자 하나 챙겨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대록이. 이제 할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 이번 시험에서 무려 25점이 올라 91점을 맞았다.
대록이가 변하면서 엄마도 변했다. 컴퓨터 하는 거를 못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걸 못 봤거든요, 제가. 예전 같으면 잔소리가 나올 상황.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엄마 일을, 대록이는 할 일 다 하느의 휴식을 누린다. 우리 아들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정말 짜증스러워서 눈물이 났고 지금은 감사함에 또 조금 그렇고요. 중간고사 기간 전에 2주 전에 공부를 2시까지 3시까지 막 할 때 제가 그때는 오히려 들어가 공부 좀 어느 정도만 하고 자라. 너무 피곤하면 내일이 피곤하니까 어서 자라 할 정도로 예전 같으면 공부 안 한다고 제가 공부 좀 해라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일 지었는데 특히 계획 짜기와 자기 반성을 열심히 했던 대록이. 실험을 마치며 대록이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거에 만족해요.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습관이 생기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요.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진짜 여기 얘는 지금 이 인형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부 방법을 찾은 거야. 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겠다 해서 복습할 때 얘를 갖다 앉혀놓고 계속 설명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연구하면서 계속 얘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뭐 이 목적을 어떻게 하면 얘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쳐서 어느 방식으로 가르쳐야 더 설명이 잘 될까? 어느 형식으로 가야 더 잘 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스스로 외우는 게 있고 스스로 한 번 보는 걸로도 안 되니까 한 5-6번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피드백을 안 하면 꼭 누가 물어볼 것 같아요. 니 이때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이걸 못했다고 하면요. 아 이거 못했구나. 다음엔 더 해야겠다. 이러고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써볼까라는 생각 드는 것도 있고요. 또 뭘 잘했어. 아싸 나 이거 했다. 이러면서 뭐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괜히 혼자서 실실거리고 웃을 때도 있고요. 시험 전에 자, 이 아이 계획 세운 걸 한번 봐요. 계획을 세웠는데 2주 전, 1주 전 우리 여기 시험 볼 때 계획을 아주 이렇게 좀 자세하게 했어요. 국어 하면은 어디 뭐 한다. 국물이고 프린토 뭘 외운다. 프린트물 외우기 이렇게 됐고 수학은 뭐 이렇게 쭉 자세히 썼죠. 그냥 수학, 영어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전부 써서 그 시험 보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나누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계획 세운 것만 철저히 해나가면 시험 보는 그날에는 다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날 계획 세운 것만 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획 세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빼놓지 않고 빼뜨리는 부분이 없이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3주 해가지고 단 2달 만에 그렇게 바뀌다니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비결은 간단하다. 매일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 작은 매일매일이 모여 습관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다. 공부에 비기가 있었으니 다른 방법은 없었고 잘 새겨서 보세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습관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없고 인생이 성공으로 갈 수가 없겠죠.
하면서 못한 친구들도 아, 나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내가 공부하는 습관, 또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발전이 없겠구나. 그걸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일서부터 또 한 주간은 더 이제 습관을 바꾸도록, 스스로 공부의 습관과 시간 관리의 습관을 바꾸도록, 또 공부 계획도 더 철저히 짜가지고 하도록,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정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집중을 해서 앞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그 학생 때문에 긴장이 돼서 수업에 긴장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학생이 인터뷰한 학생이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나는 왜 공부를 계속해도 성적이 안 오를까? 막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한 거야. 학원을 다녀봐도 안 되고 이렇게 받아도 저렇게 받아도 안 돼. 그래서 얘가 어떤 생각을 했냐, 수업 시간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하여튼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저쪽으로 하면 저쪽 바라보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고 막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기만 열심히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열심히 들으니까 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막 긴장되고 막 이렇게 떨리는 거야. 선생님 인터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어느 날서부터 가서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집중을 하고 그냥 그렇게 쳐다보는데 뭐라 그러면 막 쓰고 막 이렇게 수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니까 얘가 막 성적이 부쩍부쩍 오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모든 과목에 하여튼 얘 눈소리가 따가워 선생님들이 정말 긴장을 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막 걱정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 근데 그 친구들은 수업하다 엎드려 있고 이렇게 고개도 안 들고 뭐 쓸고 있고 이제 이런 얘 혼자만 선생님이 쳐다보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얘가 목표한 게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1학년 때 성적은 이렇게 좀 중하로 쳐졌었는데 2학년 때부터 결심한 이후로 이제 2,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계속 수업 보증하면서 하고 그래서 성적이 좋아지고 나중엔 지가 목표한 과학고등학교를 갔어요.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가 왔는데 그 선생님 그 학교 중학교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얘가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나를 막 뚫어지게 수업하면서 그렇게 막 하니까 자기가 실수할까 긴장돼가지고 걔 때문에 수업 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말 선생님을 긴장시킬 만큼 또 그 학생이 열심히 들으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업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너희들이 듣다가 잘 모르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얘가 어느 부분까지 알고 얘네들이 어디까지 아는구나 하는 게 진단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고 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게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 나온 것처럼 모르면 질문하고 이렇게 수업이 또 더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수업 태도가. 이제 지난주에 얼마나 수업이 익혀졌나 집중이 되고 이 체크를 했나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이걸 한번 보여준 거예요. 좀 더 집중해서 습관 들이는데 연습을 하라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똑같은 공부를 해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얼마나 내가 집중력이 있냐. 집중력이라는 거는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걸 딱 들어서 금방 딱 머릿속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또 눈으로 뭘 보면은 뭘 본 거 금방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청각이나 시각의 집중력, 그 사람의 집중하는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메시지 나올 때 계속 받아서 적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에 대한 청각 집중력은 아마 어느 학생들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초등학교 유치원 때서부터 메시지 받아줬고 이랬던 친구들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지? 그래서 그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지금 집중력 게임이 있어요. 여기 이걸 나눠줄 테니까 1분 동안만 이걸 집중해서 보고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이 그림을 다 기억을 하는 거야. 1분 동안 쫙 보면서 그 다음에 1분이 딱 지나면 선생님이 그만하세요 하면 이 종이를 뒤로 탁 넘기면 뒤에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한. 그래서 그림에 대한 문제를 머릿속에 기억된 걸 여기다가 써보는 거야. 내가 시각적으로 얼마나 집중력이 있나 나를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우선 뒷장 넘기면 안 돼요. 앞에 그림만 선생님이 보라고 그럴 때 보세요. 그냥 지금 보지 말고 1분만 딱 봐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집중력이 있는지 알겠죠? 뒤로 넘기세요.
준비됐나요? 선생님이 동시에 시간을 재겠습니다. 빨리빨리 옆으로 돌리세요. 남게. 다 준비됐나요? 그림을 보면 안 돼요. 시간 1분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측정이 정확히 안 돼요. 자, 준비. 땡! 그림의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만 뒤로 넘기세요. 종이 뒤로 넘기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괜찮아 못해도 보인 날 있어. 아직 20초 남았어요. 20초 더 생각하면 해주세요. 괜찮아 생각나는 대로만 해.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앞을 보면서 각자 채점해주세요. 몇 개 맞았나? 그게 맞았어. 아 여기 아니야. 자, 이제 다 채점했죠? 채점했죠? 네. 3개 이상 맞은 사람.
적게 맞은 사람이 최고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진짜 되게 높은 거야. 그 다음에 잠깐 저기 이거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 시각 집중력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거든. 현재 귀로 듣는 집중력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어요. 귀로 듣는 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내용을 불러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들은 내용을 기억해서 여기 괄호 안에다 써놓는 거야.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집중하고 들어보세요. 우리 말에는 눈을 가리키는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내리는 눈. 빗방울이 하늘에서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면 부스러진 쌀 모양의 눈이 됩니다. 이런 눈을 쌀아기 눈이라고 부릅니다. 부스러진 쌀을 쌀아기라고 하는데 눈이 쌀아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줄여서 쌀악눈이라고도 합니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가랑비라고 하지요. 가랑비처럼 조금씩 잘게 내리는 눈을 가랑눈이라고 합니다. 가랑눈과 비슷한 가루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루 모양으로 내린다고 해서 가루눈이라고 하는데 날이 춥고 건조할 때에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탐스럽고 굵게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방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를 소나기라고 합니다. 소나기처럼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을 소나기 눈이라고 하는데 흔히 폭설이라고도 합니다. 비와 섞여서 내리는 눈도 있습니다. 이런 눈을 진눈깨비라고 부릅니다. 물기가 많은 밥을 진밥이라고 하듯이 눈에 물기가 많아 진눈깨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가 섞이지 않고 온전히 눈만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눈은 마른 눈이라고 합니다. 이 마른 눈이 내려야 눈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말하고 다 날려가요. 아니, 자 지금 뒤로 빨리빨리 남기고 여기 이쪽에 여기 없어? 이쪽에 하나 더 한 장 더 남는 거. 괄호 안에 있는 면을 펴서 쓰세요. 다 맞으려고 정신이 없어. 가로 안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천만에 맞춘 거예요. 가르쳐준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가 들은 것만 써.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니까 걷지도 않고 그럴 거니까 걷지도 않고 있어요. 자, 뒷면에 답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뒤집어서 해보세요. 뒤집어서 측정을 해보세요. 오! 글씨가 약간 틀린 건 맞았다고 하세요. 발음 때문에 가락하면은 기억이 가랑비 할 때 기억이 가락 기억을 했어도 맞았다고 하세요. 내가 오늘 근데 지는길 있으시고 지는길이 안 하냐? 채점을 다 해봤나요? 채점을 다 해봤나요? 자, 그러면 이거 채점해보니까 10개 이상 맞았다. 맞은 게 10개 이상이다. 10개 맞네. 이건 3개쯤 돼요. 10개 이상은 맞았다. 10개 이상 맞은 사람. 와, 진짜 잘했네. 10개만 맞으면 참 다른 거야. 그래, 12개 이상이다. 아, 11개 맞았어. 12개 이상. 야, 14개 이상. 오, 잘했네. 16개 이상. 18개 이상. 이렇게 많아? 20개 이상. 18개 이상. 18개에서부터 그 이상 맞는 거지. 그 다음에 20개 이상. 18개밖에 안 돼요? 아, 이게 23개 아니고 20개 누가 들어? 20개. 말도 안 돼. 야, 내가 아니, 다 맞은 사람 있어요? 다 맞은 사람 이렇게 많아? 장난네. 다 맞은 사람 나 처음 봤어, 여기 와서. 많이 했지만 다 맞은 사람 한 번도 안 나왔거든. 반만 맞으면 많이 한 거야. 아니야, 근데 우리 엠나티는 최고 우수하다. 이렇게 우수한 집단 처음 봤어. 내신이랑 수능 둘 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계속
전교 1등했고요. 좋은 성적으로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은 자신이 없는 소리시다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능 학교 아들들과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상위권 했습니다. 학교 내내 수능 점수 자기 선택했거든요. 844 더하기 280 빼기 898 곱하기 28 더하기 1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오동생 더하기 366 하지만 참가자들과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우등생들 모두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빼기 78 정답은 4332945 4332945 4332945 4332945 놀랍게도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정답을 중요합니다. 72 곱하기 69 빼기 299 더하기 601 곱하기 80 더하기 80 더하기 625 빼기 428 빼기 89 곱하기 49 870682 8706282 8706282 8706282 역시 모두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혹시 노래소리가 혼란스럽진 않았나요? 이번엔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추셨네요? 네, 그래도 집중하면 노래소리보다 작긴 하지만 들리긴 들리니까 집중을 하면 확실히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소리가 되게 크다는 생각은 처음에 했는데요. 그다음에 계속 문제 집중할 때는 그다음부터 노래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숫자 불러주시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큰 소리가 나와도 이렇게 안 놓칠 수 있는 거. 항상 백배 누구였어요? 개민이었어요? 소리가 크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저 소리는 이렇게 배경처럼 들리고 그 숫자 부르는 소리만 더 집중이 돼서 이 청각 이게 듣는 훈련은요. 이게 훈련을 계속하면 이게 내가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훈련을 하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정하는 게 합성 공부자라는 거 알아도 서울대학교 경우는 서기자들이 모처럼 공부자라는 거 제3타 청각주의력 정각주의력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한 번 지시하면 다시 되묻게 되죠. 예, 그래서 마치 얘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상대방이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진 않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방안에 나가고 나와서 밥 먹어. 네. 평소 부모님의 말씀을 비교될 때 제가 건강하게 먹고서 내는 뿌려 듣기만 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네, 저는 정말로 신인데요. 말씀을 수라는 게 있잖아요. 김지혜 씨가 너 몇 끼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 아직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사오정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 이름을 누가 불렀는데
청각주의력. 주의 집중력을 훈련시키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계산기 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뒤에서 숫자를 불러주면서 그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해서 예, 또 계산까지 정확하게 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 비슷하죠. 예, 잘 듣고 정확하게 눌러야 되죠. 예. 그러면 이 청각주의력 그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왜 청각주의력이 필요한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3번까지 같이 보시죠. 청각주의력이 좋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의력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이 아이에게 입력이 안 되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것처럼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청각적인 지시가 많이 사용되죠. 우선 요즘 시청각적인 자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수업이 선생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잘 들어야지만 어떤 그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청각주의력의 문제가 있으면 학교 공부가 부진하게 되죠. 청각주의력이 안 좋으면 수업 중 바깥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평가 시 문제를 듣지 못합니다. 게다가 선생님께 자꾸만 듣게 됩니다. 청각주의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선이 2점을 직접 나섰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테스트.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 과연 참가자들의 청각주의력은 어느 정도인지 의견집에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좀 잘렸는데 지금 이 내용이요. 계산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주의력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았냐면 한 40명 정도를 모아놓고 하는데 뭐라 그러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돌아서 또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자꾸 물어보는 진짜 심각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실험을 했어. 그런데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숫자를 불러주면 그거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계산기를 막 누르는 건데 듣고 바로 눌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느린 거야. 그리고 계속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몇 개 틀렸나를 가지고 등수를 매겼어요. 이 사람들끼리.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겨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서 집에 가서 30분씩 뭐 엄마나 누나나 누군가 옆에서 막 읽어주면 그걸 듣고서 계산기로다 막 두드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 30분씩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향상된 거야. 이 청각 집중력이. 그래서 우리의 뇌는 훈련시키기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대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힘이 약하다 또 보는 게 좀 약하다 그러면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뭐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보다 핸드폰에 계산기를 꺼내서 친구가 옆에서 불러주면 그거를 빠르게 막 치면서 집중해서 듣고 옮기는 연습. 또 누가 말을 하면 들어가지고 계속 쓰는 연습. 정확하게. 그런 연습을 자꾸 하면 이 청각 집중력이 굉장히 발달하겠죠. 이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하죠. 잘 귀담아 듣게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죠. 청각 집중력이 커지면.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읽어줬는데 거의 다 이렇게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못 맞췄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좀 연습을 하면 돼요. 매일 쉬는 시간에 하루에 10분이든 몇 분이든 이렇게 서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놀이를 하는 거야. 뭐 숫자를 불러 뭐 더하기 막 이렇게 부르라고 하고 막 치고 두세 명이서 그 놀이를 매일 막 조금씩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뇌가 발달이 되겠죠. 집중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청각과 시각 집중력을 좀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습관 들이는 거. 예습, 수업 집중, 복습. 그리고 끝나고 하루 거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 만약에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를 저녁에 오후에 자유시간에 복습을 한다 그러면 복습할 때 원칙이 뭐라 그랬죠? 어느 과목 복습할 때 뭐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국어를 배웠어. 오늘 국어 배운 걸 복습을 할 때 자유시간에 오후에 복습을 할 때 오늘 배운 거 하기 전에 뭐 먼저 복습하라 그랬죠? 하루 전에 배운 거. 왜냐하면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하루가 지나면 또 지워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제 배운 내용을 한번 봐야 돼. 그 과목에 어제 배운 내용을.
그리고 오늘 배운 거 해야 돼.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지워지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또 지워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 배운 거 한번 보고 일주일 전에 배운 거 한번 봐야 돼요. 일주일 전에 배운 거 한번 보고 어제 배운 거 보고 그 다음 오늘 거 복습하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돼. 그게 복습의 순서야. 그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하루 후에 복습하고 하루 후에서부터 일주일에 또 복습하면 그 기억이 한 달 동안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어요.